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2024년 9월 하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야기입니다. 9월 하순에는 받을만한 구조들이 꽤 있어요. 항성 구조뿐만이 아니고 화성 북곡점이 만난다든가 수성 토성 대립각, 수성 목성 사각, 그리고 수성 해왕성 대립각. 보니까 이제 수성이 많네요. 지금 수성이 그 역행에서 풀려가지고 이제 한창 속도를 내기 시작할 때라 발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이거저거를 많이 만납니다. 어쨌든 9월 하수는 적당한 그런 시기긴 한데, 하여튼 올해 하반기에 가장 큰 폭탄 중에 하나인 10월 2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3일 새벽에 있는 천층 10도 일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0월 사실은 일식은 전후 그 직접 유효 기간도 전후 한 2주 최소 2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 셋째 주부터는 거의 일식 영향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식에 대한 얘기는 10월 초순에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영향권이기 때문에 만약 활동궁 10도 주변에 뭐가 있는 분들은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순 전에 오는 그냥 평범한 한 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영향권이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게 좀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월에 시끄럽다면 그거는 10월 초 일식에 관련될 확률이 높아요. 자, 첫 번째 구조는 화성이 이동하면서 라후하고 케투 북교점하고 남교점 사이에 정확하게 사각으로 T크로스를 딱 끼죠. 그러면 북교점에서 남교점으로 가는 그 중앙에 있는 게 여기 북곡점 노던 밴딩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그러면 화성과 북곡점이 회합을 만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9월 16일에 있고 11일부터 21일 오후까지 유효합니다. 전후 5일 정도죠. 화성이 올해 말에 역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느려지고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자, 이때는 정치나 종교 이야기 같은 걸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고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기 쉬운 그런 주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나 종교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 전반 괜히 말 잘못 꺼냈다가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했던 얘기가 왜 저기 박혀 있지?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박제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때 특히 말도 말이지만 글로 뻘글을 남기질 말아야 돼요. 물론 예전에 했던 뻘글이 이때 퍼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는 없으니까 이때는 약간 무리수가 될 만한 그런 글은 아예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이틀 후에 수성이 이동하면서 토성이랑 대립각을 맺죠. 천여궁 15도, 쌍호궁 15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도대 도수도 서로 반대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천여궁, 쌍호궁스러운 그런 대립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유효합니다. 이때는 약간 무논리로 대충 이제 분위기 봐서 뭉개려는 윗사람, 그리고 하나 틀린 게 있으면 본인이 못 참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아랫사람. 다툼 같은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 바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거를 하다가 이제 찍히는 거지.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토성이 열심히 역행하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센 편이에요. 이때 여러분 역행하는 행성이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오산입니다. 그건 점성술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 얘기고, 역행한 행성이 정신 없어가지고 평소하고 달리 좀 거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평소보다 격한 반응을
흥분한 반응을 낼 수가 있는 게 역행 중인 행성이에요. 또 어쨌든 토성은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빠른 말을 하다가 이빠른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직에 한두 사람 정도는 필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런 고문관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보 만들고 그 망신 주기에 최적의 기회, 윗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게 조직의 큰 어떤 스킴에서는 결코 아름답지 않은 일이죠. 조직의 발전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조직이라는 거 꼭 회사가 아니고 집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아시겠죠? 예. 그리고 같은 날에 금성은 스피카랑 만나고 있어요. 처녀자리 알파성이죠. 4개의 로열스타 중에 하나입니다. 9월 18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작동을 하고요. 이때는 아는 사람이나 친족의 도움 같은 걸로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던 일이 야 그거 때문에 고민을 했어? 이거 쉬워. 허무할 정도로 누군가의 도움으로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어요. 정말 허무할 정도. 내가 왜 이딴 걸 고민하고 있었지? 어쨌든 그래요. 이건 인맥. 스피카는 인맥에 의해 가지고 큰 도움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스피카랑 시리우스의 특징이에요. 근데 스피카가 그 사람의 도움이라는 그런 측면은 좀 더 큽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대가가 없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계기도 없는데 먼저 연락해서 친근하게 구는 사람. 그 보통 이거를 두고 선자불례라고 하죠. 그리고 레자불선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너무 오버하면서 그 호의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츤데레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도움 주고 나서도 대가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접근한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자기만의 스킴을 감추고 있는 거죠. 자, 3일 후에 수성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면서 쌍자궁에 있는 목성이랑 사각을 맺습니다. 9월 20일부터 23일 오전까지 작동을 합니다. 이게 참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 구조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수성하고 목성이 둘 다 수성의 사인에서 사각을 맺고 수성은 룰러십에 그 액절테이션까지 얻고 있지만 목성은 데트리먼트 상태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성이 수성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싸운다고 해도 수성이 우세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왜? 목성이 순행사각, 그러니까 수피리어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송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약간 불리한 상태라고는 해도,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해요. 주짓수 전문인 사람이 파운딩 위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짓수 전문이기 때문에 펀치가 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딩 위치를 깔아뭉갰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우세해? 당연히 파운딩하는 쪽이 우세합니다. 차라리 깔려있는 쪽이 주짓수 전문이라면 빠져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은 무에타이랑 그 복싱 전문이에요. 한번 이렇게 아래를 내주면 자세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번 수성 목성 사각이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목성은 데트리먼트 상태지만 자기가 수성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목성이 윗사람 위치라는 거예요. 목성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그럼 어떻게 흘러가냐. 평소에 이제 성역화되어 있다. 성역화가 뭐냐면 이거는 미르차 엘리아드의 성과 속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데 성역화라는 건 그겁니다. 그 공동체 내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신성시 여기고, 이거는 우리 세속적이고 평상시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일상과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우러러보고 존중하고, 가장 중요한 거 의문을 제기하면 안 돼요. 왜 이곳이 성역화된 공간이 왜 특별 대우를 받는지 의문을 제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 보통 종교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누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테러 당해가지고 실명한 사람 있잖아요. 소설가. 악의 꽃인가? 정말 그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 이슬람교 출신인데 영국으로 이민을 가서 이슬람교의 그
어쩜 그 모순 같은 거를 강하게 소설로 까낸 그런 그 훌륭한 소설가가 계신데, 근데 그분이 이 이슬람 교도들의 원한을 너무나 많이 얻어가지고 결국 테러까지 당해가지고 실명 눈을 하나 잃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자신에게 있어서 성역화된 무언가를 건드리면 이게 사람이 꼭지가 돌아 완전히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역화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합리가 안 통해, 이성과 합리, 논리 같은 게 전혀 안 통하는 일종의, 사람들이 존중하고 싫어도 존중해야 되고 의심의 건덕지를 보이면 안 되는 그런 영역, 그러니까 일종의 신앙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는 신앙이 아니고 이게 아주 오래된 관습이나 어떤 징크스,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는 전통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당연하게 사람들이 여기는,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데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만 꺼내도 이제 욕먹는 이슈인 거죠. 누가 이거를 이제 지적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놈이 나쁜 새끼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역화입니다. 예, 그 디아블로 같은 그 MMORPG에 나오는 성역화, 성기사가 쓰는 성역화 그게 아니고요. 사실 기원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터부시 되는, 의문이 터부시 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공론화하기에 좋은 구간이에요. 근데 이때 당연하게도 단어 선정에 신중해야 됩니다. 너무 신랄하게 했다가는 이제 개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갈릴레오처럼 그 지구는 돈다라고 이제 중얼대다가 이제 겉멋만 들었다라고 이제 태도 때문에 다구리를 당하기 십상인 그런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까고 싶은데 깔 게 없으면 메신저를 까는 게 그 호모사피엔스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자기는 바른 말을 했는데 그 약간 좀 괘씸한 메신저가 돼가지고 다구리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단어 선정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같은 날에 화성은 아레나가 쌍둥이 자리 감마성이죠. 아레나가 중요한 이유는 광도에 비해서 황도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얘는 거의 딴 애들보다도 그 회합 오브가 좀 더 넓어요. 그래서 그렇게 밝은 별은 아니지만 사실상 로열스타 1.5군이나 2군 정도 취급을 받는, 로열스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요. 황도에 너무 가까우면 이렇게 돼. 그런 아레나는 순수한 금성과도 같은 별이고요. 20일 오전부터 22일까지 화성과 아레나가 회합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흥청망청 놀고 싶은 기분이 드는 구간이에요. 아레나가 순수한 금성적인 별이고, 그리고 화성은 역시나 밤의 행성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만나면 정말 순수하게 놀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순수한 과소비와 허영, 사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뒷일을 아무것도 안 남기기 때문에 뒷일을 신경 쓰지 않고 마구마구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기분은 후련해지지만 통장은 비는 거죠. 하지만 이때는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정말 하던 고민을 멈추고 아무 생각 없이 놀 수 있어요. 특히 타임로드가 화성인 분들, 그리고 퍼스널 시그니피케이터가 화성인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날에는 수성이 이동하면서 사자자리 베타성인 데네볼라랑 만납니다. 데네볼라는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속으로는 완전 흉성이죠. 질투, 질시, 경멸, 온갖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 차있는, 안타깝게도 그런 별인데 9월 22일 당일에 유효한 구조고요. 이때는 데네볼라가 사자자리 자체가 사실은 광역 전염병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굴루스도 화성이랑 만나서 잘못 까이면 엄청난 전염병이 돌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쉽게 전염되는 감염성 질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널리 퍼져가지고 이슈화가 되고 사람들이 고생을 한다든가, 혹은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이때도 뭐 별 생각 없이 남겨둔 댓글이나 카톡 때문에 곤욕을 치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화성 북곡점 회합이라든가, 혹은 뭐 수성, 토성 대립각, 그리고 수성, 목성 사각, 다 지금 언변이랑 약간 말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말 한 번, 글 한 번 잘못 썼다가 나중에 크게 대인다. 어쨌든 그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하순의 테마일 수도 있겠어요. 이 정도면. 자, 그리고 3일 후에 수성은 또 엄청 빨리 이동을 해서 역행하고 있는 해왕성이랑 만납니다. 대립각으로 25일부터 26일 오전까지 유효합니다. 이것도 또 말이야. 아 다르고 어 다른 부분에서 어이없는 실수. 사실은 되게 조심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에 민감한 사람인데 왠지 이때만은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어? 라는 그 되물음이 있을 정도로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되게 큰 오해를 살 수. 이건 실수가 아니다. 일부러 한 거다. 사실은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큰 오해를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쪽은 별 생각 없이 말했는데 상대방은 되게 정치적인 언사. 정치라는 건 뭐예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죠. 그러니까 나랑은 당장 이해관계로 이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했는데 상대방 쪽은 그거를 자신의 이해관계를 깎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받아들이면서 되게 은근히 불편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저쪽에서 까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그런 나쁜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경계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러면 오해가 안 풀립니다. 속으로. 겉으로 얘기 안 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 그로부터 또 5일 후에 화성은 이동하다가 큰 계자리 알파성인 시리우스랑 만납니다. 시리우스는 기본적으로 길성이고 화성이랑 만날 때도 그래요. 그래서 9월 29일 아침부터 10월 1일 오전까지 작동을 하고요. 모두들 나서기 꺼려하는 약간 꺼림직한 상황에서 홀로 용기를 내서 툭심 있게 밀어붙이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졸졸 따릅니다. 네가 총대를 맨다는 거구나. 네가 총대를 매면 나도 뒤에서 지원을 해줄게. 이게 뭐 소시민의 심리이긴 한데 뭐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누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가지고 관종처럼 주목받기를 원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좀 귀찮기는 해도, 그러니까 평소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죠. 화성이랑 항성이 만나니까 조금 귀찮아도 손재주랑 기술을 써서 뭔가를 만들거나 고치는데 적합한 구간, 뭐 세면대가 고장이 났어, 수채구멍이 막혔어, 귀찮죠, 손대기.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막힌 걸 뚫어주고 수채구멍을 락스를 잔뜩 부어가지고 잘 청소를 한다든가. 하기 싫죠, 괴롭지. 그러나 이때 그런 거를 한다면, 혹은 뭐 이케아에 가가지고 원하던 테이블을 주문했는데, 와, 막상 이거 갖고 와 보니까 조립이 너무 복잡해요. 이거 1시간에 끝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미뤄두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났어요. 하지만 언젠간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지금 하면 돼요. 그때 딱 적합한 게 이 화성하고 시리우스가 만나는 9월 30일 전후입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4년 9월 하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